바이올린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바이올린을 들고 이 브릿지 부분을 좀 봐주세요. 솔, 레, 라, 미 이렇게 줄이 얹어져 있죠. 그럼 거기를 이렇게 눈의 각도로 보면 라줄을 소리낸다고 했을 때 활을 그어서 라줄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하나의 점으로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그 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딱 이 부분만 라줄을 낼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주 미세하지만 여기도 라고요. 여기도 라고요. 여기도 랍니다. 근데 조금 각도를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미줄이 닿아서 그럼 미줄이 안 닿는 라, 그리고 레줄이 안 닿는 라, 그럼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. 그럼 그때 그 활대 모양 있죠? 그 활대 모양 그대로가 판때기의 옆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거를 굳이 판때기를 대가지고 좀 그 이미지를 본다고 하면 바이올린이 여기 이렇게 있고 라줄의 각도는 이 정도가 되는 거죠. 이해되세요? Excellent. 그래서 판때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 판때기 위 여기에 엑설런트를 바로 얹으면 엑설런트는 중력에 의해서 알아서 내려갑니다. 엑설런트 터졌어. 여러분 이해되세요? 그래서 우리가 라줄이라고 소리낼 수 있는 그 점을 한번 이렇게 활을 대보세요. 그리고 한번 거울로 그 활대의 모양을 보고 이 모양대로 지금 여기에 투명판이 있어. 그리고 내 손이 엑설런트야. 그래서 이 투명판 위에 나는 엑설런트를 얹어 놓으면 중력이 얘를 그냥 끌고 내려간다. 그쵸? 그런데 이제 미줄을 보면 또 솔줄도 그렇고 이 한쪽 면에 아무런 줄이 없잖아요. 그래서 라줄과 레줄에 비해서 미를 쓸 수 있는 그 지점이 더 많아요. 여기도 미줄이고 여기도 미줄이에요. 여기도 미줄이에요. 그쵸? 어느 지점을 써서 미줄을 내는 게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판때기의 각도로 본다면 이렇게 너무 일자로 돼 있다고 하면 엑설런트를 여기 놨을 때 이 엑설런트가 여기 판때기에 얹어지기도 전에 그냥 떨어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미줄이 알아서 내가 잘 내려가는 그 각도를 만들어 주려면 최대한 라줄이 닿지 않는 그 부분, 그쵸? 그러면 이 정도의 각도도 조금 가파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에 비해서 그래도 엑설런트가 여기 얹어져서 내려가겠죠. 내 손도 여기 얹어져서 내려갈 거고요. 그래서 실제로 연주자들이 되게 많은 풀 사운드를 미줄에서 내야 될 때 그럼 각도가 이 판때기 부위의 무게가 더 머물 수 있는 각도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이거는 그냥 빠져버리니까 소리가. 그죠? 그래서 미줄 할 때 풀 사운드 할 때 거의 이렇게 들이누워요. 들이눕고 미줄을 대면 아까 그 라줄과 레줄과 같은 각도가 나오거든요. 더 많이 힘이 여기 실리는 거예요. 여기는 손이 빠지고. 오케이. 그럼 이제 솔줄 같은 경우는 미줄과 반대되는 쪽이 아무런 줄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활의 모양이 기울기로 봤을 때 거의 일직선이에요. 그러면 내려갈 수 있는 각도가 없잖아요. 그럼 내가 그냥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것도 알아서 내려가는 그 중력의 힘까지 받으려면 오히려 이렇게 들이눕지 않고 이렇게 수그려서 팔만 이렇게 가잖아요. 그러면 아까 라줄과 레줄과 같은 그런 각도가 나와요. 그래서 팔 무게만 실으면 알아서 내려가는 거죠. 만약에 최대한 이쪽에 솔을 쓴다면 활의 각도가 아예 떨어지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.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활은 이쪽이 더 무겁겠죠. 그럼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, 이렇게. 그러면 이건 중력의 힘을 받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를 바꾼다. 그러니까 결국의 포인트는 우리가 알아서 내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야 우리가 놓을 수 있으니까. 근데 그거는 아주 이제 제가 이게 조금 오바를 한 거고 대부분은 미줄도 여기 라줄, 레줄, 솔줄 이해되시죠? 네. 이거는 진짜 조금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얹어지는 게 먼저 첫 번째. 엑설런트처럼 그냥 얹어져야 각도를 만들면 알아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. 또 얹어진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는 힘드니까 놓고 언제는 약간 들고 그러면 소리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.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계속 똑같은 값을 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아까 엑설런트의 무게가 32g이 녹지 않는 한 변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팔도
피를 막 엄청 여기저기 빼지 않으면 이 고유의 무게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변화가 없는 그 무게 그대로 중력이 그냥 쭉 갖고 가니까 들지도 않았고 누르지도 않았으니까 일정한 값으로 프레스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소리가 일정한 거예요. 이게 너무 중요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심히 다운볼을 연습해 두시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뭐 길게 늘리고 자르고 이렇게 뭐 변형시키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재료가 되는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이 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텐션이 다르거든요. 여기는 이 프로그가 있어서 좀 더 무거워요. 이쪽 무게가. 그래서 조금 더 프레스되는 느낌이 더 있고 중간에 약간 헐렁헐렁하고 그래서 약간 흐드드드 하는 거 여기서 쓰거든요. 그리고 위에는 거의 아주 가벼운 데라서 작은 소리 쓸 때 여기서 쓰죠. 그래서 그 활이 갖고 있는 텐션에 의해서 소리를 변형시킬 수 있고 또는 그 활을 쓰는 속도감, 네, 그 빠르기에 의해서 다이나믹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일정한 소리의 재료를 갖고 있으면 좀 더 균일하고 아주 탄탄한 소리가 나겠죠. 그래서 나의 기본값은 그냥 얹어 놓은 거고 최소한 다운보우를 쓸 때는 네, 업보우는 조금 달라요. 업보우는 그 중력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방식이 달라서 그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 다운보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얹어 놓고 중력이 쓰는 거다.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 알아서 내려가는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. 네,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그때까지 바이바이.